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용어가 관귀에 대한 거. 육효에서 관귀는 관귀를 지금 합해서 그냥 관으로 표시하면서 관귀를 한꺼번에 보죠. 근데 이제 다른 육친의 경우에는 만약에 재라 그러면 정제, 편제 합해도 어쨌든 같은 재고, 식상도 어쨌든 같은 부류로 묻기가 좋은데, 관하고 귀는 엄연히 너무 그 둘이 다른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너무 길한 거, 너무 흉한 거. 그래서 이 기륭이 아주 상반되는 건데 한 번에 묶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를 굳이 구분해서 귀를 표시를 해주지 않고 관이라고 쓰면서 이 안에 관귀라는 그 내용을 다 들어가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얘를 정말 관으로 볼 거냐 아니면 얘는 관이라고 쓰여 있지만 귀로 봐야 되느냐 하는 거를 구별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별을 해야 이 관을 살릴 거냐 없애야 좋을 거냐 이거를 희신으로 볼 거냐 귀신으로 볼 거냐를 구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나에게 재앙으로 작용할 거냐 좋게 작용할 거냐를 구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육효점에서 그 관귀를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딱 이렇게 눈에 보이게 육친을 표시를 할 때 귀는 따로 귀라고 표시를 해주면 보기도 좋고 해석하기도 좋을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관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귀로 봐야 될 때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이냐 귀냐를 구별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이 관귀는 이렇게 길과 흉한 내용을 다 같이 갖고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효점에서 뭐 인간이 살아가면서 물어보거나 또 중요하게 다루는 사안 중에 많은 수가 차지하는 게 관 아니면 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효점에서 그 다루는 육친 중에서 관귀를 잘 알아보고 잘 해석하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관하고 귀를 구별해서 봐야 되고, 관귀는 언제든지 관처럼 보여도 이것이 다른 어떤 효에 의해서 살성이 가미돼서 귀로 변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귀처럼 보여도 어떤 살성이 가해지지 않고 또 좀 휴수되고 해서 관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살펴보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관귀가 발동을 해서 충국당하거나 또는 뭐 생조를 받거나 그런 게 없는 거는, 그러니까 발동은 했지만 얘를 건드리는, 더해주거나 빼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관이 조용하게 있기 때문에 발동하지 않은 것처럼 볼 수도 있고, 또 관귀가 있는데 공망되거나 또 충으로 깨졌거나 그러면 이제 이 세력이 없어지니까 관귀가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 또 괴중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또 뭐 복신이 돼 있거나 뭐 또는 변효로 또 왕하게 있거나 그럴 때는 또 관귀로 봐야 되고요. 또 관귀가 공망이 발동을 했는데 공망으로 걸려 있으면 반공이라고 하고, 그래서 길한 일에 이 관귀를 써야 되는, 관을 명예나 승진이나 이런 걸로 봐야 되는 점사에서 반공이 되면 흉한 거고, 반대로 그 관귀를 재앙이나 죽음으로 봐야 되는 점사에서 이렇게 되면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흉한 효가, 그야말로 살성을 가득 띠고 있는 귀에 작용을 하는 효를 또 월파를 시키거나 뭐 이렇게 정말 더 건드리면 흉한 것이 더 흉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귀의 그런 어떤
여기도 이제 항상 기륭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면 어떤 뭐 조정이나 사직, 관청을 얘기하지만 흉하게 귀로 본다면 귀신, 뭐 시신, 해골 그런 거, 또 좋게는 명예나 권력, 힘, 예. 그렇지만 안 좋게는 귀로 본다면 질병, 또는 뭐 원수나 적, 반란, 뭐 이런 거, 또 송사, 시비 이런 거에 많이 적용이 되죠. 그리고 그 육친으로는 관으로 보니까 그야말로 남편 또는 뭐 남자친구, 남자, 예, 그렇게도 연결이 되고, 또 나를 통제하는 관이니까 나를 좀 속박하고 가두는 그런 성질의 것들을 또 관기로 다 대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기 이론에는 또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그 관기에 대한 이론 용어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옛날 용어가 돼서 좀 딱딱하기도 하고 한데요. 그 이제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또 이제 실제로 하나씩 적용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내용 자체가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하는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크게 너무 어렵다 하거나 또는 이런 막 용어를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관기 이론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무기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기 이론은 그야말로 귀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괴상에 관기가 없을 경우, 귀가 안 나타날 경우에 해석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무기일 경우에는 그 신명점에서 관이 안 뜨면 오히려 그 주관이나 주인을 잃으며 처세에 안 좋고, 그러니까 어떤 딱 부러진 나의 주관이나 어떤 딱 중점적인 부분, 나의 틀,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관이 딱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없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뚜렷한 관이 없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요. 공명점에는, 공명은 그야말로 명예를 얻고자 하는 점사인데 명예를 대표하는 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게 어렵단 얘기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벼슬을 얻는다 해도 이게 오래 유지되지를 못한다. 내가 그 관을 딱 지니고 있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가택점에서는 집에 관이 없는 경우니까 집안의 관이라고 하면 아버지, 남편, 뭐 가장, 예. 근데 이 사람이 없는 격이니까 이 사람의 역할이 무력한 거, 없는 거가 되죠. 그래서 남편이 무능하고 오히려 안주인이 재물을 모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 집안을 통솔하는 이런 관이라는 장이 없기 때문에 뭐가 집안 물건이나 재산이 그 잘 관리가 안 되고 흩어지고 낭비가 된다는 얘기고요. 어떤 일을 이제 좀 도모하거나 성사시키기 위한 점에서도 관이 없으면 어렵다. 질병점에서는 질병 자체가 이제 이 관을 질병으로 봐야 하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용신을 봅니다. 그래서 용신이 상해 있으면 질병점에서 어렵겠고 용신이 강하면 질병을 이겨내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혼인점에서는 여자의 혼인점에서 관이 없다 그러면 여자에서 혼인점에서 관은 그야말로 남편인데 남편이 없는 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 과부가 되거나 남편이 없으니까 남편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혼인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되기도 합니다. 또 남자가 혼인점을 쳤는데 관이 안 떴다는 거는 남자 자신이 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건 자기 자신이 남편 노릇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남편 노릇, 남자 노릇, 가장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못하게 된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 상대방 배필에 비해서 조금 기우는 혼사가 되거나 상대방 여자보다 자기가 좀 무능하게 되거나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점에서는 물론 이제 재물을 중점적으로 봅니다만 거기에서 관이 뜨지 않는다는 거는 나의 어떤 재물을 다룰 수 있는 통제력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재물을 뭔가 막 취하지만 결국은 내 손에 나의 통제하에 딱 들어오지가 않고 남한테만 가고 내가 그 재물을 관리할 수가 없게 된다. 재물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해석하게 되고요. 이제 도망하는 거. 내가 어디로 피신해 가고 그래야 될 때는 이 관이라는 게 도망하는 것을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잡는 인물, 잡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잘 도망할 수가 있고, 도망자를 잡아야 되는 경우는 관이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그거는 어려워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귀 이론 중에서 한 가지가 조기상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조기상신은 그야말로 귀를 도와서 나를 상하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귀가 관기가 발동을 했는데 그 발동한 관기를 또 무언가가 도와가지고 그 세진 관기가 나를 극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기가 일진의 장생이 됐다는 게 일단 관기의 세력이 아주 힘이 세진다는 얘기고, 그 힘센 관기가 나를 극하고 있는 모양을 조기상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지금 그 관기 자체만 떴어도 일단 관기는 나를 극하기 때문에 이 극한다는 자체로도 지금 안 좋은데, 그나마 나를 극하는 관기를 일진에서 막 생조를 해주고 있으니까 이 관기를 도와서 일진이 도와줘서 나를 더욱 극하게 상신하게 한다라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관기가 동하고 있는데 다른 동요에서 이 관을 생조하는 재가 발동을 해서 또 관기를 도와주고 있으면 재의 생조를 얻은 관기가 더 힘이 세져서 나를 극하기 때문에 이것도 조기상신이 되고요. 그래서 관기가 세효를 극하고 있는데 다른 효에서 또 재효가 발동해 있으면 더욱 흉하게 되겠죠. 그야말로 이제 관기가 세력을 막 얻어서 살까지 재생살하는 경우죠. 그렇게 되겠고, 다행히 이제 만약에 관기가 나를 극하고 있는데 소뇨가 발동을 해서 그 관기를 제압하면서 나를 구제해 주게 되면 다시 길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전하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관기가 동해가지고 나를 극하는 자체도 지금 좀 흉할 수가 있는데, 그런 관기를 무언가가 도와가지고 더욱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런 경우를 조기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재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거나 그야말로 이제 재생살하는 경우죠. 또는 이제 뭐 그야말로 뭔가 주색탐에서 뭐 명을 망치거나 아주 그냥 살성으로 작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는 이제 이 재가 도와가지고 살성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재가 또 처가 될 수도 있죠. 남자로 보면. 그래서 처첩이 얻을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하게 되거나, 또는 이 재가 또 노복이나 수하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어떤 재앙으로 보거나, 그래서 재로 인한 재가 더 보태져서 나한테 재앙이 되는 경우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관귀에 대한 이론으로 수기인묘라는 얘기가 있어요. 수기인묘는 귀를 따라서 묘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말이 좀 무섭죠. 예, 그래서 귀를 따라서 귀가 어떤 나를 붙들어 가지고 묘로 끌고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 그대로 굉장히 흉한 경우겠죠. 예, 그래서
그냥 귀의 작용, 관귀에서 귀의 작용도 흉한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그야말로 가장 흉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기인묘하는 경우도 또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수기인묘하는 경우에 그 점치는 본인이나 상대방의 명이 관귀에 임하면서 일진에 인묘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점을 쳤는데 뭐 이게 이제 관이 붙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점친 월일 중에서 뭐 일이 뭐 진일이라고 한다면 이 해수가 진에 인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이 인묘되는 경우, 수기인묘 되는 경우. 그런데 마침 또 뭐 당사자가 뭐 이 해생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자기의 그 태어난 해 지지와 맞물렸을 때, 그럴 때를 이제 그야말로 이 명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명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신해생이랄지 점친 사람이 또 우연하게 돼지띠 해생일 경우는 이 해생인 사람을 끌고 들어간다 하기 때문에 명묘라 그래서 좀 안 좋은 흉한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세묘라고 하면 세요의 관기가 임해서 일진에 인묘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렇게 지금 관기가 인묘되는 경우인데 하필 또 이효가 세요에 해당이 될 때, 그러면 세요에 관기가 임해서 일진에 인묘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를 또 세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괴신묘는 따로 괴신을 잡았는데 괴신이 뭐 이제 해예요. 근데 이 괴신이 여기 나타나면서 이게 또 인묘되는 상황, 그런 거를 괴신묘라고 하고요. 또 세요나 괴신이나 명이 다 관기에 임해서 발동하거나 또는 그 변효에 인묘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계속 일진에 인묘되는 경우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옆에 변효가 진일 경우는 변효에 의해서 인묘가 되는 거죠. 이럴 경우를 화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름을 구별을 했는데 결국은 좀 관기 붙은 것이 인묘되는 상황들을 수기인묘라고 하고, 보통의 그런 관기가 붙는 그런 흉함에다 더 더해서 더 아주 안 좋은 경우, 흉한 경우로 해석할 수가 있고, 웬만한 일이면 안 되는 걸로 봐야 되죠. 뭐 어렵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 그 일 자체가 안 되는 거를 떠나서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하는 다른 흉함까지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신명점에서 수기인묘 됐다 그러면 어렵겠죠. 재앙이나 질병이 끊이질 않고 그야말로 이제 명이 어렵다라는 얘기고, 혼인점에서도 일단은 혼인에 불길하고, 그 다음에 인묘되는, 그야말로 아까 수기인묘의 상황이 관이 묘로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인점에서는 남편이 묘로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심하게는 결혼하면 뭐 남편이 죽는다 라고까지도 해석할 수가 있고, 남자의 경우, 남자가 혼인점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남자 자신의 모습인데 그것이 묘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가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공공해지거나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관직점에서도 관이 묘로 들어갔으니 역시 어렵겠고, 출행점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겠고요. 자칫하면 크게 사고
묘로 들어갈 수 있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래서 출행에 어렵고, 행인점에서도 타양에서 병이 든다 그래서 어려운 거. 특히나 이제 임산부의 경우에도 산액이나 좀 어려운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묘로 들어간다 그래서 좀 죽음과 직결되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어려운 거죠. 또 구제점에서도 내가 뭔가 좀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 또는 이제 묘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기나 도박, 사기 당하거나 뭐 어떤 흉한 그런 거에 내 노력한 재물 이런 것들이 다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송사점에서도 아주 어려운 거죠. 송사점에서도 내가 관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묘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형벌을 받게 되거나 감옥에 간다. 감옥에 간다라고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송사하는 도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옛날 같으면 그 옥중에서 죽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그래요. 옥사에서 죽는 경우. 그 다음에 가택점을 봐도 어렵고, 가택점에서도 가장이 관이기 때문에 가장에게 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 질병점에서는 곧바로 사망을 얘기를 합니다. 질병 걸린 사람을 끌고 묘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곧바로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하나 뭐 괜찮은 부분이 없죠. 다 아주 흉 중에 흉한 걸로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 수기인묘의 경우는 좀 잘 살펴보셔야 되고, 굉장히 좀 흉한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점사 예를 한번 볼게요. 이 경우는 지금 남편의 병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인데, 자, 여기 지금 보면 이 관해수가 일진에 인묘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까 그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 인묘되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이제 지금 이 관을 달고 있어서 이게 자칫 좀 수기인묘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남편의 질병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관을 질병이나 재앙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남편 자체로, 남편의 상황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게 남편이기 때문에 얘가 잘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남편의 병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그 수기인묘처럼 막 그 험하게 볼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 인묘로만 보는 것이 좋고, 또 단순 인묘로만 보는 것이 지금 수레가 공망이어서 이게 지금 공망되고 있어서요. 예. 그래서 인묘는 되고 있지만 또 공망이니까 그 작용력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지금 이 해수가 공망이고 동한 효를 보니까 이렇게 생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이 지금 이 남편이라는 관이 생조도 받고 있고, 근데 이제 공망이라서 이 생조도 제대로 못 받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공망만 풀리면 비록 인묘되고 있지만 월에서도 힘을 받고 있고 동요에서도 힘을 받고, 그래서 두 군데서 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수가 어느 정도 힘을 받아서 이 해수라는 남편의 상황이 좋아진다, 병이 좋아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괴상이 나왔을 때 일견 얼핏 지금 수기인묘처럼 보이는 그런 구조여서 수기인묘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그 모양새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기인묘다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질문에 대해서 이 관이 직접적으로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 이 관이 정말 그 질병을 의미를 해서, 이 관이 질병을 의미하는 경우라면 이게 좋아지면 안 되겠죠. 이게 깨지고 안 좋아지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질문에 비추어 볼 때는 이 관을 질병으로 볼 것이 아니라
남편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좀 그러니까 질문에 따라서 그 용신을 무엇으로 볼 거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인묘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또 다른 부분까지 접목을 해서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